안녕하세요. 저는 웹사전을 15년 정도를 만들었고, 검색 사전을 삼키다와 최근에는 사전 보는 법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이렇게 썼던 사전 애호가 정철입니다. 제가 사전을 좋아하게 된 계기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백과사전 같은 거 좀 사서 주셨어요. 옛날에는 많이 이제 그런 거를 사서 봤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왜 좋아했는가 해보면은 찾아보면은 뭐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상세하면 상세하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좀 간략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서 1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책도 많이 보고 도서관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보가 정리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주는 안도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가 그거를 찾아볼 수 있다. 네, 여기를 보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니까. 그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검색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사전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전이 주는 매력일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주는 매력이기도 하고, 검색이 주는 매력도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그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알지 않지만 그거를 내가 검색을 하면 찾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검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색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보가 보일 때마다 다 찾아놔야 돼요. 다 찾아서 보관을 내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냥 자료만 보면은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하나 가득 책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점점 그렇게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은 자료가 보이면은 그냥 이건 어디에 있구나 링크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책을 구해도 책 스캔해서 보관만 하시고 그냥 버리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전이랑 많이 달라진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아카이빙을 안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공에서 뭔가 아카이빙을 해서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다 하지 않아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줘야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럼 내 필요할 때 가서 보면 되니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먼저 느꼈던 텍스트가 사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의 정리 체계인 거잖아요. 사전을 다르게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은 각주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주라고 하는 거, 책이 있으면은 이 책에 나오는 이제 개념이 있고, 그 개념에 대해서 추가 설명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아래에 적거나 아니면 책 뒤에 이제 미주 형태로 이제 적어 놓잖아요. 근데 이게 책마다 다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은 그 책에 대한 각주나 미주는 볼 수 있지만, 내가 정작 그 책을 안 볼 때 그 분명 어디서 봤었는데 이게 어느 책에 있었더라 생각해 보면은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다 모아 놓는다면, 그러면은 내가 그 명사가 있을 때 그 감자는 뭐고 고구마는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을 때 감자랑 고구마라고 하는 글자를 읽을 수만 있으면 찾아볼 수가 있게 만든 책이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책이 사전인 것이고,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죠. 도서관은 사전과 좀 분류 체계가 다를 뿐이죠. 사전은 가나다 순, ABC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도서관은 10진 분류 체계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의 계통을 알면은 그 책이 들어있는 서가로 바로 가서 책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든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전과 도서관은 저는 같은 형태라고 봅니다. 분류 체계가 조금 다를 뿐이죠. 근데 이제 그 분류 체계가 만들어진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류 체계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직관적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책 한 권 한 권이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고, 사전은 조금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책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저는 도서관과 사전이 그래서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전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을 위주로 정리를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초기의 사전은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은 거, 모를 것 같은 거를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상한 괴물 이름 사전, 이런 것들이 초기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말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사전에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를 법한 거, 특이한 거, 이런 거를 넣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볼 때도 야, 이런 신기한 게 있었어? 라고 해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책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쓰는 말들이 많이 있었지 많이 쓰는 말이 들어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서로 공통된 계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을 써야 돼요. 그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거는 앞으로 같은 표현을 쓰자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보면은 어떤 분야나 전문 용어 사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안 쓰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쓴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약속의 체계인 건데, 언어가 기본적으로 약속의 체계인 거고, 그 약속의 체계를 기록한 게 사전이죠. 언어의 법전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전을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립국어원 같은 데서 정의를 하는 것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준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공통된 체계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기록할 것이냐, 이제 그 목적을 충족시키는 책이 사전입니다. 사실 뭔가 찾아본다는 행동을 예전에는 사전이 충족시켜 준 거고, 지금은 검색이 충족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과 검색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예전에는 사전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검증된 컨텐츠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검색에서 나온 결과는 검증된 것과 검증 안 된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계속 하면서 읽어야 돼요. 유튜브에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블로그에서 어떤 내용을 읽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은 그 글쓴이한테 약간 끌려가는 이런 면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정보의 편향성 같은 건데, 특히 요즘에 어떤 뭐 SNS에서 주는 정보들은 내가 선택을 한 것도 있지만 피드 형태로 나한테 던져진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얼마만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를 내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나 봤으면은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딸려오고,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는 좌의 정보도 있고 우의 정보도 있는 거고, 이거를 골고루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읽는 입장에서 얼마만큼 그거를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 능력이 없으면은 정보에 휘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 대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텍스트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거나 검색하고 사전은 찾아본다라고 하는, 내가 알고 싶은 정보에 최대한 직진해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매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앞으로 사전의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정보를 그냥 정리를 어떻게 잘해주느냐, 짧게. 왜냐면 예전에는 종이 제한이 있었으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건조하게 쓰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사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나한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점점 사전이란 책 자체만을 읽게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사전이 효용을 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전을 딱 펴보면은 어떤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A 관점, B 관점, C 관점이 있다라고 하고 이 관점을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다양한 시선을 좀 녹여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 그런 사전이 있어요. 신메이카이 사전이라고 하는. 근데 그 사전에서는 이렇게 그 편저자의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전에서는 동물을 인간 편의에 의해서 가둬놓고 사육하고 관찰하는 시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관점을 사람 관점이 아니라 동물 관점을 반영을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점이 들어간 사전이 나와줘야 사람들이 외면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 검색 대상으로서의 어떤 사전이라고 하는 역할은 이미 이제 검색 엔진 쪽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사전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인간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가 안 하는 걸 하면 돼요. 컴퓨터가 잘 못하고 사람이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점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검색 엔진 이런 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사람은 그 사람다운 책을 써내면 되는 거고 저는 사전도 좀 더 인간적인 형태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관점을 녹여서 쓰는 사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키백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이제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텐데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예전부터도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 편집물이었어요. 백과사전 이렇게 15권씩 되고 이런 것들을 한두 사람이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분야를 맡아서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사전이라고 하는 개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꼭 쓴 사람이 그걸 개정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쓴 사람과 이후에 개정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사전은 편집 저작물이었고 그래서 사전에 대해서는 편집이란 말을 잘 안 썼고 편찬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해서 쭉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저작물이라고 하는 특성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 환경이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텍스트에 접근해서 편집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위키라고 하는 공동 편집 도구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백과사전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위키백과였고요. 위키백과가 처음에 이렇게 내용이 뭐 아주 깊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 영어 위키백과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끝난 브리테니커 1911년판 을 먼저 집어넣고 그거를 계속 발전시키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백과사전을 계승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처음에는 계승을 했지만 이제 만들어 나가는 스타일은 이제 기존과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렇게 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500만, 600만 문서에 갔고 지금 그 정도의 어떤 표제어 숫자나 그 다음에 텍스트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문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단일한 형태의 문서 중에서 가장 방대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맞는 내용도 있지만 뭐 틀린 내용 같은 게 섞여 들어갔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구분할 것이냐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오류가 있어도 다 고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좋게 만들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백과사전들에도 오류가 많이 있었던 거고, 그냥 불특정 다수가 비전문가들이 만드는 사전에도 오류가 있는데, 이 오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 오류를 어떻게 찾아서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수정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쳐지고 있기 때문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편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생각을 고칠 의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옛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거를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고정된 게 아니라 그것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고쳐지면서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위키백과인 거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텍스트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떤 텍스트보다 더 믿을 만한 텍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키백과는 어떤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위키백과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속 편집이 가능한가라고 하면은, 위키백과는 기여하는 순간 저작자한테는 모든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문서에 기여를 하는 순간 이 문서는 기존 문서들과 동일한 형태로 모두에게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작권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용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상업적 이용도 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뭐가 상업적이냐, 뭐가 비상업적이냐라고 하는 구분하는 걸 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비상업적으로만 허용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서 잘 못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키백과는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것으로도 허용을 하는데, 제가 뭐 위키백과가 아니라 뭐 위기백과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가 제가 하나 운영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위키백과만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키백과는 사람들이 이거는 인류 모두의 것이니까 업데이트 해주자, 내가 거기서 정보를 기여를 해주자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마음을 먹지만, 제가 새로 만든 위기백과에는 이거는 제가 주인이면은 누가 여기다 와서 기여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키백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이상적인 목표가 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동의를 해서 계속 기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이거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다는 텍스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이고, 그게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키백과는 주인이 없이도 운영이 되는, 내용이 계속 개선이 되고 내용이 늘어나는 그런 텍스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식과 학술 논문 같은 것들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오픈 억세스라고 하는데, 오픈 억세스하고 위키백과는 어떤 지식의 공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양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픈 억세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학술 시스템, 학술 출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관성들이 있어서 금방 안 바뀌고 있지만, 이미 이공계하고 의학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그 오픈 억세스가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 점차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은 누구든지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없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고,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가장 원천적인 형태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접근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여서, 오히려 지식이 어딘가에 독점이 되고 있다가 다시 비독점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지식의 공공재적인 형태라고 하면 또 이게 도서관이 또 가장 오래되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수요가 없는 지식들도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출간이 되어서 충분히 소비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그래야 이제 인기 없는 지식도 계속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전이 특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고전이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들의 숫자, 그리고 지금 서점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마이너한 지식들이 생산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약해지고 있어서 사실은 좀 어떤 형태로든지 서포트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마이너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 오면은 항상 이제 마음이 이제 편해졌는데, 여기서 내가 이걸 다 보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이 책 등이 있잖아요. 책 등에 있는 제목과 출판사와 저자만 봐도 공부가 돼요. 왜냐면은 어떤 분야에 갔을 때, 아, 내가 이런 책을 안 보고 있었구나. 아, 이런 책이 나와 있었구나. 이런 정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어떤 지식의 체계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좀 더 깊은 지식을 볼 것이냐를 의사를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도서관에 와서 그냥 서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책 등만 봐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이고, 그리고 제가 못 봤던 것 중에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꺼내서 볼 수가 있고 빌려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책,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이 있으면은 도서관에 상당히 꾸준히 신청을 합니다. 이 사서나 다른 분들이 모든 분야를 다 파악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이너한 니즈가 있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해주면은 그만큼 도서관으로서는 이제 판단하기가 좋아지죠. 도서관을 이용을 하면서 도서관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은,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자주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 아마 도서관이 또 하나 생기겠죠. 근데 저는 그런 공간이에요. 저한테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전하고 도서관은, 그리고 검색이라고 하는 건 다 같은 것이고, 지식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놓느냐에 대한 체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종이 사전을 펼 일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도서관에 와보면 이제 종이 사전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거를 펴서 저는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전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가라고 하는 그 체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보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써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식을 어떤 식으로 축적을 해나가느냐에 대한 방식을 보는 거지, 사전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사전을 만드는 방식을 읽는 게 저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거는 재밌는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이 지식을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옮겨서 적어보는 거죠. 나라면은 사전,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라고 하는 걸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보다 보면은, 아, 사람들이 왜 사전을 만들었구나. 이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을 만들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기에 아마 요즘에 다들 집에 사전은 없으실 거니까, 그러면 도서관에 와서 사전을 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 지식을 만든 형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 같아요.